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말고사 대입 특강 8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요. 오늘 조금 차분하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27차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붕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것이고요. 이 탕평이란 무엇인지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붕당 정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붕당은 바로 동인과 서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림이었던 이들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이조전랑에 대한, 누가 이조전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다툼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후에 이 동인은 또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고 시험에도 나오지 않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이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이 북인은 이 애를 죽여야 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남인들은 아니야,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조금 약하게 처벌해도 돼, 이러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이 바로 북인과 남인이다 정도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광해군의 정치적 파트너는 바로 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 반정을 거치면서 결국 북인은 이 광해군과 함께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과 함께 광해군이 날아가면서 당연히 광해군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북인들도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겠죠. 자, 이후에 이렇게 남인과 서인만 남아서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이제 붕당 간의 정치가 쭉 전개가 되는데요. 이 현종 이전의 시기까지만 해도 이 서인과 남인은 서로 상호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선의의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여러분들 예송입니다. 예송. 자, 예송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절과 관련된, 예와 관련된 소송, 즉 논쟁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송 추가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예송이라는 것은 현종 시기에 일어난 예를 둘러싼 논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효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현종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거니까 효종이 죽었겠죠. 이 효종이 사망을 하자 효종의 엄마였던 자의대비가 얼마의 기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인가를 두고 싸운 것이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서인이 주장합니다. 서인은 뭐라고 하냐면, 야, 효종이 차남 둘째잖아, 그러니까 1년만 입으면 돼 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남인은 야, 뭔 소리야, 효종이 왕이었기 때문에 특별 대우해서 3년을 입어야 돼 라는 것으로 싸운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와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왜?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이죠. 자, 한 차례 더 일어나거든요. 다음 걸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효종의 부인인 효종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또 자의대비가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이 자의대비가 몇 년을 입느냐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인은 9개월을 주장합니다. 왜? 효종은 둘째였으니까 둘째 며느리인 효종비가 죽었을 때도 9개월만 입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인은 무슨 소리야, 왕이었잖아, 특별 대우 해드려야 돼, 장자에 준해서, 첫째에 준해서 1년 입으셔야 돼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을의 문제를 넘어서서 당시에 서인과 남인이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이 반영되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예송이라고 하면 효종과 효종비가 죽고 나서 상복 기간을 둘러싸서 서인과 남인이 갈등을 일으킨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서인은 아니, 효종이 둘째다, 그렇기 때문에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대비는 1년만 입으면 되고 효종비가 죽었을 땐 9개월만 입으면 돼 라는 것이 서인의 입장이었다면요,
남이는 아니 그래도 효종이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3년을 입어야 되고요. 효종 비가 죽었을 땐 1년 정도는 입어줘야 돼를 가지고 싸운 것이 바로 예송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이는 철천지 원수로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선의의 라이벌이었다가 이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가 이제 진짜로 서로 사약을 주고받게 되는, 아주 서로 못 죽어서 안달인, 정말로 이제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환국입니다. 환국. 자, 환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 써 있죠. 숙종이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급작스럽게 집권붕당을 바꿀 때마다 상대당의 인사를 완전히 죽이는, 상대당의 인사를 추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 과정에서 서인은 또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되게 되고요. 결국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격심한 싸움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붕당 정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서인과 남인을 서로 분탕질, 서로 싸우게끔 한 거죠. 자, 이번에 누가 더 잘했는지 보자 이러니까 서인 입장에서는 저 남인 놈들 잘못했으니까 사약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좋아 알겠어 하고 서인의 힘을 들어주고 남인들에게 사약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또 서인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남인 편을 들어주면서 서인 세력들을 죽이고, 이러한 과정을 환국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사약을 배달하는, 사약을 보내버리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붕당 정치가 완전히 변질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서인들도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 환국의 과정에서 남인들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예송과 환국으로 인해서 붕당 정치가 완전히 변질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악화일로의 길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국을 보시면 집권붕당이 급격히 바뀌는 정치 상황을 말하고요. 바뀔 때마다 상대당을 숙청하면서 결국 붕당 간의 정치가 완전히 변질되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우리가 볼 탕평 정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탕평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탕평이란 것은, 탕은 방탕하다의 탕입니다. 우리가 방탕하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안 좋은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렇죠?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만드는 것. 즉, 안 좋은 붕당 정치의 지금 방탕한 모습을 평화롭게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탕평 정치고, 그것을 실시한 왕이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와 그들이 이끌었던 개혁 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부터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조의 탕평 정치는요, 바로 붕당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바로 서원을 첫 번째로 대폭 정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자, 우선 이조전랑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처음부터 사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조전랑인데요. 이 동인과 서인이 분화된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이 이조전랑에 대한 것으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그 다음에 서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에서 교육과 제사를 동시에 담당하던 곳이 바로 서원이었는데요. 이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제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의 과정에서 누가 제사의 대상이 되느냐?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예송과 그 다음에 환국의 과정에서 상대 붕당에게 죽은 이 선배들을 어떤 기리는 자리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상대 붕당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키우는 그러한 역할을 서원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갈등을 굉장히 부추기는 면이 있으므로 이 서원들을 대폭 없애게 됐다. 이것이 영조의 탕평 정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개혁 정치는요, 바로 균역법인데요. 자, 이 균역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즉 50%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을 우리가 균역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군포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군사훈련을 받는 것 대신에 이제 귀찮으니까 가기 싫을 때 이제 군포, 그러니까 포로 내는 겁니다. 여기서 포는 비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군포라고 하는 것은 군사훈련을 받기 싫어서 대신 내는 비단인데 이것이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세금처럼 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요 군포도 굉장히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어떤 세금을 깎아준 법이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백성들이 본인의 억울함을 울리는 북인 신문고도 설치하고요. 그래서 북을 준비해 놔서 그걸 울리면은 사람들이 가서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이제 물어보고 해결해 준다. 그것이 지금의 국민신문고로 이어지기도 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계천, 지금 서울에 있는 청계천을 정비해서 범람하는 것을 굉장히 줄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정조의 업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탕평 정치는요,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위주의 인재를 발탁해서, 야, 서인이라고 해서 서인의 힘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노론, 소론의 힘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다면 인재를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 자문기구이자 인재를 양성했던 규장각이라는 국립도서관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국왕의 호위 군대로서 왕권을 강화했던 장용영이라는 것도 설치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수원화성이 있죠. 수원화성을 건설함으로써 어떤 신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굉장히 내용도 많았고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강 남았습니다. 이제 화이팅,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